무도회 날 밤, 요리 구도가 딱 맞지 않자 계모가 언니를 불렀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한다. 발이 커서 문제면 줄이면 되지. 언니는 칼을 집어들어 발가락을 잘라낸다. 피가 흐르지만 구두는 들어간다. 왕자는 속아서 그 언니를 데려가는데 길 위에서 비둘기들이 외친다. 후두둑 후두둑. 구두 안에 피가 있다. 되돌아온 왕자 앞에 이번엔 둘째 언니다. 이번엔 뒤꿈치를 잘라낸다. 역시 피, 역시 비둘기, 역시 실패. 마지막에 신데렐라가 나온다. 구두는 완벽하게 맞는다. 결혼식 날 그 언니들은 왔다가 비둘기들에게 눈을 쪼여 평생 장님이 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일 다니엘입니다. 자 정말 대한민국 온 국민들한테 정말 파격적인 인기를 끌었던 백설공주 영상 저번에 올렸는데요. 많은 사랑을 받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댓글 남겨주셨는데 다른 동화 이야기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신데렐라 이 배경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ATU 510A 이런 번호 아마 못 들어보셨을 텐데 뭔가 독일 가전제품의 모델명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 전문가들이 신데렐라 부르는 번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데렐라는 한국에서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근데 신데렐라의 어떤 배경을 보면 거의 카멜레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집트에도 등장하고 중국, 페르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일 놀라운 건 신데렐라가 사실 살인자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네, 신데렐라라는 인물이 실제로 어디 존재했는지 사실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지만 적어도 곳곳에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도 조사하다가 제일 놀라웠던 게 신데렐라 이런 내용, 이런 소재 자체가 정말 오래됐더라고요. 제일 오래전 이야기가 바로 기원전 1세기에 생겼던 이야기인데 그 당시는 그리스 지리학자인 스트라보가 이집트 배경으로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로도피스라는 여성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는 목욕하다가 갑자기 매 한 마리가 나타나서 이 로도피스의 신발을 훔쳐가고요. 파라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오는 결국 이 여성 노예를 찾으러 다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소재는 이제 9세기에 중국에도 나타나고요. 13세기에 페르시아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결국은 16세기쯤에 유럽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의 소재가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이탈리아에서 등장하는데 게다가 2번 등장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인데 바로 잔바티스타 바실레라는 작가가 이제 나폴리 근처에 사셨는데 그 근처에서 살면서 신데렐라와 비슷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근데 여기서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은 첫 번째 계모가 너무 못돼서 신데렐라는 이 계모를 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모는 결국 자기를 돌봐줬던 집사 이모를 오히려 자기 아빠한테 추천하는데 이 집사 이모도 결국 못된 이모가 되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계모 이야기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등장했던 신데렐라 이야기는 보면 신데렐라는 바로 살인자입니다. 이어서 프랑스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생겼는데요. 페로라는 작가가 센드리옹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역시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여기서는 어떤 실제 인물이 모티브 됐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담 데 메인트노라는 여성인데요. 이 여성은 루트비시 14세의 부인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몰래 부인이 됐는데 왜냐하면 그는 엄청 귀한 그런 신분이 아니었대요. 근데 이 이야기는 하나의 모티브가 돼서 결국 페로라는 작가가 자기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녹였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독일로도 이 이야기가 넘어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그림 형제들은 스스로 이런 동화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썼던 게 아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듣고 결국 수집했던 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림 형제들은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사실 연구하기가 매우 힘든데 신데렐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는지 알 수는 있습니다. 동화를 연구하시는 그 연구자의 말씀 따르면 그림 형제들은 헤슨주 마부르크라는 도시에 사는 엘리자베트 셜렌베르크라는 여성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결국 이제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디즈니를 통해서 우리가 신데렐라라는 아름다운 동화를 알게 됐죠. 그 저번에 백설공주 영상 그 댓글들 보니까 많은 분들은 또 한국 동화랑 많이들 이제 언급해 주시고 비교해 주셨는데 그 콩쥐팥쥐 이야기에서는 조력자가 비둘기 아니고 두꺼비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두 대신에 바로 꽃신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화 이야기를 비교하는 재미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비슷한 소재들은 역시 곳곳에 다 존재한다는 게 저는 볼 때마다 되게 놀랍고 되게 반가운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데렐라 관련해서도 언급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신데렐라 효과, 즉 신데렐라 이펙트라는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물학적인 어떤 부모가 존재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한쪽 부모가 계모처럼 결혼해서 결국 이 가정에 들어왔거나 했을 때 그 아이들이 가정폭력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효과를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사해 보니까 과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1970년에 이제 이런 개념이 등장했고요. 아직도 꾸준히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데렐라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이런 안타까운 현상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부정하고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백설공주 이어서 신데렐라도 한번 이렇게 해석해 드렸는데 재미있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신데렐라는 하나의 여성의 이야기라기보다 우리한테 정말 수많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수많은 여성들에게 이제 신분 상승을 위한 유일한 통로였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 구두라는 상징인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어떤 해석은 구두라는 게 결국 여성들의 어떤 사회적 가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의 해석을 보니까 구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순수함을 유지해야 되고 한 남성을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는 여성들의 어떤 상징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스스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신데렐라는 결국 하나의 여성의 이야기라기보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여성들의 사회적 현실이 만들어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또 혹시 듣고 싶으신 독일 동화, 또한 그림 형제 어떤 동화 배경 설명 듣고 싶으시면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도 그거 잘 참고하고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Ich hoffe, wir sehen uns beim nächsten Mal. Bis bald. Tschüss.